More HBM. More HBM. More HBM. 왜 왔냐? 제가 공항에서 7개월 만에 왜 오셨어요? 물어봤는데 농담으로 받아치시더라고요. 치킨 먹으러 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치킨뿐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메모리 공급망을 그 좀 조율하러 왔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얼라인 하러 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신제품에 맞게 적당한 그 메모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와의 그 공급망을 점검하러 왔다. 오늘 SK그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황시호가 경쟁사에 대해서 좀 최대 메모리 공급사가 SK라고 이렇게 좀 말을 해버렸어요. 네, 삼성전자의 우려가 좀 나오는데 이제 포지션이 위협받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이제 부회장님 좀 한 말씀 부탁드리면. 뭐 저희는 저희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네네. 나중에 결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엔비디아 2년간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 맺고 있나요? 삼성전자도? 그냥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최고의 파트너로서 저희가 열심히 그 엔비디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협력은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하고 해왔은 것이 사실이었고요. 주로 보면 메모리 협력이었는데 지금서부터는 저희가 협력의 차원을 좀 더 높여서 SK그룹하고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하는 좀 더 큰 그림으로 갔습니다. 크게 보면 참 재밌는 일이었죠. 어떤 거냐면 젠상 CEO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냥 물건 팔러 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젠스랑 CEO가 물건 팔러 온 게 아니라 물건을 확 벌어 온 거죠. Vera Rubin is the next generation for AI supercomputers. Vera Rubin will use a lot of HBM, a lot of LPDDR. Hello. Hi.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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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자면은 제가 대만에 이번에 젠슨 왕이 또 컴퓨텍스를 갔었잖아요. 거기를 다녀왔던 기자 말로는 대만보다 한국에서 인기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젠슨 왕의 인기가 정말 높았고 그런 인기가 현장마다 확인이 됐습니다. 왜 왔냐? 제가 공항에서 7개월 만에 왜 오셨어요? 물어봤는데 농담으로 받아치시더라고요. 치킨 먹으러 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치킨뿐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메모리 공급망을 그 좀 조율하러 왔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얼라인 하러 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신제품에 맞게 적당한 그 메모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와의 그 공급망을 점검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단기적인 그런 이야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팩토리, AI 팩토리라는 말이 뉴스에서 계속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과 정말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해가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missed the fried chicken. Only fried chicken? No. Well, mostly it's to align our supply chain because we all have to manufacture a great deal of technology as DRAMs, HBM memories, chips, and we have a very significant, very large AI infrastructure build out. Already a very successful first half. Grace Blackwell, our system, is doing very well, and Vera Rubin is in full production, so we're going to be very busy the second half. 젠슨 왕이 공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프트를 갖고 왔냐 물어봤거든요. 선물을 우리 한국에 갖고 온 게 있냐 물어본 게 지난 10월 방한 때 그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선물이었으니까 이 선물이라는 표현은 뭐 그런 사이즈의 무언가를 갖고 온 게 있느냐 물어봤는데 비즈니스를 갖고 왔다, 일감들을 갖고 왔다. 이 일감이 한국에 있어서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공항 현장에서
그러면은 그 선물들을 언제 공개할 거냐, 그 서프라이즈 깜짝 선물 언제 공개할 거냐 하니까 그건 비밀이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삼겹살 먹으면서 공개를 했었어요. 삼겹살 먹으면서 우리는 이제 4가지 비즈니스를 앞으로 더 할 거다.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 이게 단기적인 그런 시간 텀이죠. 어떤 거냐면은 베라 루빈이라는 AI 가속기, 그리고 베라라는 그리고 CPU, 그리고 RTX 스파크라는 AI PC, 그리고 제슨 토르라는 로봇 칩셋인데 여기에 다 굉장히 많은 한국의 그 저전력 DDR, LPDDR이라던가 HBM들이 많이 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우리가 엔비디아가 출시한 이 4가지 신제품은 새로운 사업들은 한국의 메모리를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의 메모리 회사들이 더 많은 일감을 갖게 된 것이고, 이게 또 결국에는 한국 메모리 회사들, 하이닉스나 삼성에 있어서 선물이다. 뭐 이렇게 취지로 이야기가 됐고요. As you know, NVIDIA introduced 4 new products this week. Vera Rubin is the next generation for AI supercomputers. Vera Rubin will use a lot of HBM, a lot of LPDDR. 사실 청취들과 이제 미팅하는 거는 다 어디 프라이빗한 미팅룸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직접 볼 수는 없는데 나와서 브리핑할 때 그때 어떤 분위기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삼겹살 먹을 때 또 치킨 또 먹을 때 뭐 그럴 때 정도의 분위기 말고는 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다 기업 청소분들은 뭐 당연히 뭐 정말 좋은 얘기 했다고들 하는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용현 부회장이 엔비디아랑 정말 오랫동안 미팅 많이 해왔고 오랫동안 젠슨 황이랑 미팅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 수많은 미팅 중에서 오늘 신라 호텔에서 미팅이 제일 좋았던 미팅이 되었다, 이럴 정도로 표현을 할 정도였으니까 삼성전자의 미팅이 정말 분위기 좋았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젠슨왕 CEO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고, 오늘 진짜 지금까지 제가 오랜 동안 같이 협력해 왔는데 가장 좋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고, 저희가 뭐 단기간에는 HBM4라든가 그다음에 파운다리 협력 이런 걸 이제 같이 어떻게 하기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서로 같이 협력해서 같이 공동 개발하고 뭐 그런 거 얘기했고, 오늘 뭐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이재용 회장이랑 안 만났다 그 사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SK 하이닉스 주가가 더 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도 나왔다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젠슨 황이 일요일 날 최태원 회장이랑 또 치킨집에서 또 만났잖아요. 그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재용 회장이랑은 어떻게 안 만나는데 어쩌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네. 한국 오기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멋진 저녁 식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정확하게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회장을 캘리포니아 집으로 초청하지 않았을까. 미국 문화가 그러니까 뭐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추측을 해봤었습니다. 그렇게 삼성전자랑 계속 그 이재용 회장이랑 만났고요. 전영현 부회장이랑은 또 신라 호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전영현 부회장이랑 결국에는 차세대 HBM, 7세대, 8세대 HBM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셨고, 또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협력 관계를 가져가기로 논의를 했는데, 그 삼성의 파운드리에서 그 엔비디아의 액셀러레이터 칩이라든가 뭐 그런 칩들을 제조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고,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약간 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듣고 싶었던 말은 이번에 SK 하이닉스랑 엔비디아랑 2년 이상의 계약을 맺었는데 삼성전자랑 그럼 계약 기간 얼마 되냐, 이게 좀 계산 입장에서 궁금했습니다. 그게 또 아무래도 실적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아끼셨고요. 그리고 또 그 SK 최태원 회장이랑 젠슨 왕이랑 그 기자회견을 할 때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최대 공급자다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전 부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경쟁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전 부회장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전 부회장은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원론적인 답을 하셨는데,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도 있으니까
나름 기대해볼 부분들은 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저희가 4나노하고 8나노에서 필요한 자율주행 칩하고 그 다음에 그록 칩이라고 엔비디아에 있는 엑셀레이터 칩을 같이 협력하고 있고 그 다음 세대의 협력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SK그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황시호가 경쟁사에 대해서 좀 최대 메모리 공급사가 SK라고 이렇게 좀 말을 해버렸어요. 네, 삼성전자의 우려가 좀 나오는데 이제 포지션이 위협받은 게 아니냐 그러는데 이제 부회장님 좀 한 말씀 부탁드리면. 뭐 저희는 저희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네. 나중에 결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엔비디아 2년간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 맺고 있나요? 삼성전자도? 그냥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최고의 파트너로서 저희가 열심히 그 엔비디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재밌는 일이었죠. 어떤 거냐면 젠상 CEO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냥 물건 팔러 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본인의 이제는 베라 루비라든지 블랙이라든지 물건 팔러 온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실제 보면은 LG전자나 네이버나 자체 그 블랙에 대해서 이제는 도입을 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잘 팔았어요.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젠스랑 CEO가 물건 팔러 온 게 아니라 물건을 확 벌어온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AI 가속기가 더더욱더 매출로 이어지려고 그러면 HBM은 필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HBM을 잘 만드는 회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고 이번에 베라 루빈이 이제는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HBM4에 대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구애를 해야 되죠. 더 많이 찍어내달라. HBM 더 많이 만들어달라. 더 구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만났던 이유는요. 단순히 뭐 우리의 물건을 사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잘 봐줘. 예, 우리 엔비디아 쪽으로 좀 HBM4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또한 좋은 상품을 더 만들어내달라는 이제는 요구사항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삼성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죠. 근데 삼성은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적자죠. 하지만 이 파운드리를 계속적으로 삼성은 버리지 않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TSMC에 대한 물량이 폭발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삼성 파운드리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몰라요. 앞으로의 기술 개발은 어떻게 될지. 뭐 지금 같으서는 말이 안 된다 그러시겠지만은 지금 뭐 우리나라의 HBM이라든지 반도체 수요가 이렇게 폭발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TSMC를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뭐 먼 후의 미래에는 그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엔비디아 젠상 CEO가 이제 높게 평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의 이제는 AI 가속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제는 누가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가 HBM 제공해주고 뭐 TSMC가 만들어서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의 이제 베라 루비라든지 GPU 시장, AI 가속기 시장인데 삼성 파운드리가 모르죠.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물량을 받을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저력은 파운드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 저는 그런 점들은 굉장히 우리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SK Hynix and SK Telecom and overall SK. And we have great partnerships with many companies here in 그동안의 많은 협력은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하고 해왔은 것이 사실이었고요. 주로 보면 메모리 협력이었는데 지금서부터는 저희가 협력의 차원을 좀 더 높여서 SK 그룹하고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하는 좀 더 큰 그림으로 갔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납품의 시대가 끝나고 동맹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는데요. 협력의 단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요. 그동안 우리는요. 납품 관계였습니다. 우리의 HBM을 이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면 납품의 위치가 아니라 이 동맹의 관계로 갔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SK그룹이 아닐까요? 그동안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이렇게
컨택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SK텔레콤이라든지 SK 전반적인 그룹과 같이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뜻은 단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AI 팩토리 또한 엔비디아가 추구하고 있는 AI 플랫폼에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단위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많은 언론에서는 어떤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우리 국민이나 우리나라 기업한테 어떤 선물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찾아오는 사람은 뭔가 본인이 아쉬워서 찾아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슨 왕이 대만에 간 것은 대만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고요. 사실 젠슨 왕이 한국에 온 것은 선물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영업을 하러 온 거죠. 근데 이제 사업이라는 거는 한쪽이 꼭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윈윈이라는 거 했을 때 제일 좋은 것이니까, 그럼 엔비디아와 SK그룹과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GPU나 이러한 반도체를 제공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를 제공했는데요. 지금 어떤 우연히 그것이 맞아 떨어졌다면 앞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준비하는 어떤 AI 생태계에서 SK와 하이닉스와 초기부터 같이 연구 개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GPU가 어떤 메모리와 결합될 것인지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처음에는 두 회사가 아주 타이트하게 된 건 아니었을 텐데 이제는 좀 타이트하게 같이 연구 개발을 계획을 세우고 같이 가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어떤 GPU와 SK그룹의 어떠한 클라우드 운용 능력, 그리고 AI 팩토리, 그런 것들을 같이 하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 젠슨 왕이 대만에 가서 사실 대만 대표 기업인 TSMC라는 그 회사의 공장에 엔비디아의 AI를 많이 적용하는 것들을 발표하고 또 계획을 발표하고 왔습니다. 그럼 결국은 SK 하이닉스에도 이제 엔비디아의 AI 시스템이 들어가서 SK 하이닉스의 어떤 제조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을 엔비디아와 같이 하자라는 것을 좀 제안한,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어떤 협력 관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0 gigawatts of AI factories will come online before the end of the decade. NVIDIA DSX AI factories run at highest efficiency, produce the lowest cost tokens, and make the grid stronger. This is an AI factory ecosystem.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래에는 AI 팩토리를 같이 엔비디아와 같이 만들어 가겠다. AI 팩토리라는 개념은 하이닉스 팹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 전부 다 총칭하는 말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얘기라는 건 이제는 엔비디아와 저희가 이제 디벨롭하는 R&D 로드맵을 같이 쉐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로드맵을 같이 만들어서 미래에 좀 더 AI 수요에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협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인데 AI의 중심적으로 만든 거죠. 사실 그동안의 데이터 센터란 말이 잘못된 거죠. 데이터 센터에는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클라우드 여러 컴퓨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습관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그걸 좀 AI 시대에 강조하는 바람에 AI 데이터 센터라고 불렀는데, 이제 아예 업계에서는 이제 AI 팩토리라고 불러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요즘 AI 네이티브 컴퍼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챗GPT가 나오고 나서 이런 상당히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진 상태에서 그 강력한 AI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거나 그 강력한 AI를 구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고 불렀는데, 이번에 이름이 이제 AI 팩토리로 바뀐 것으로 봅니다. 네, 엔비디아는 사실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GPU와 그 관련된 플랫폼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또 AI 팩토리가 많아질수록 엔비디아는 그 시장이 아주 커지죠. AI 팩토리는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엔비디아는 각 나라마다 그 AI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를 할 만한 회사와 제휴를 하는 것은 엔비디아의 어떤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죠.